19세기 말 동아시아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 진출을 가속화하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며 조선 반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500년 왕조 조선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문을 굳게 닫았던 조선이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의 문호가 강제로 열렸고 외국 선박들이 조선 연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는 종주권을 주장하며 간섭을 강화했고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릴 상징이 절실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저마다의 국기를 내걸고 조선에 나타났지만 정작 조선에는 자신을 나타낼 깃발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의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극기 탄생의 배경이었습니다. 태극기의 핵심인 태극과 사계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사상과 철학 속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태극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빨간색 양과 파란색 음이 서로 맞물리며 끝없이 순환하는 모습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한민족이 오랫동안 품어온 우주관과 철학을 담은 깊이 있는 문양입니다. 사계는 건공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계는 하늘과 아버지를, 곤계는 땅과 어머니를, 감계는 물과 둘째 아들을, 미계는 불과 둘째 딸을 상징합니다. 이는 천지인의 질서,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우주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쓰는 태극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한민족 정신의 뿌리였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단청에서도 민가의 부적에서도 태극 문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징이었기에 국기의 중심 문양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82년 5월 22일 인천 제물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이 서구 국가와 맺는 첫 번째 근대적 조약인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제독 로버트 슈펠트와 조선의 신원이 조약서에 서명하며 조선은 본격적인 개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조약 체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성조기를, 일본은 우길기를 내걸고 있었지만 정작 조선에는 자신을 상징할 국기가 없었습니다. 외교 의전에서 국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외국 사절들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이 독립국가라면 당연히 자신만의 국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자신의 속국이라며 용기를 사용하라고 압박했지만 이는 조선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상징할 깃발이 없다는 건 나라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만의 국기가 필요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파악한 고종은 신속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선의 자주독립을 상징할 국기를 마련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고종은 이 일을 단순한 깃발 제작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대한 과업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 바로 박영효였습니다. 개화파의 젊은 지도자였던 박영효는 1882년 8월 일본 수신사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22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뛰어난 식견과 개혁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박영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에서 각국 사절들과 만날 때 조선의 국기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태극 문양과 8개 중 4개를 선별하여 국기 도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효는 중국 사절 마건충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마건충은 태극 문양의 의미와 활용 방안에 대해 조언했고
박영효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안을 완성했습니다. 젊은 개혁가 박영효가 나라의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태극기의 첫 모습이 탄생한 것입니다. 1882년 9월 25일 일본 도쿄의 마에다 저택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박영효가 직접 제작한 태극기가 처음으로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하얀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이 그려지고 네 모서리에 건공감리 사계가 배치된 깃발이었습니다. 이날 마에다 저택에서는 각국 외교사절들이 참석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의 국기들이 나란히 개양된 가운데 조선의 태극기도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선 국기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박영효는 이날의 감격을 일기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를 세계에 처음 내보이는 날이다. 태극의 원리와 사계의 조화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이 순간 조선은 드디어 세계에 자기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속국이나 보호국이 아닌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상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태극기의 첫 개양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라 조선이 근대 국가로 거듭나는 선언이었습니다. 박영효의 일본 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고종은 태극기를 조선의 공식 국기로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883년 1월 27일 고종은 역사적인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조선국 국기는 태극 문양을 중앙에 두고 건공감리 사계를 사방에 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칙령으로 태극기의 규범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태극의 색깔은 위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하고 사계는 왼쪽 이부터 시계 방향으로 건개, 리계, 곤개, 감개 순으로 배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깃발의 비율과 문양의 크기까지 세세하게 정해졌습니다. 고종의 이 결정은 단순히 국기를 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고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제정 소식은 전국에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관공서와 학교, 주요 행사장에 태극기가 개양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 처음 보는 국기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고 점차 조선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종의 결단으로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조선의 자주성과 민족 정신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태극기는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모든 조선의 상징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태극기를 개양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극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에서 태극기는 민족의 혼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태극기를 품에 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렸고 일본 경찰의 총칼에 맞서는 민족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 부대들도 태극기를 전투 깃발로 삼았습니다.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도 태극기를 국기로 정하고 광복의 그날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일제는 태극기를 없애기 위해 온갖 탄압을 가했지만 민족의 가슴속에서 태극기는 더욱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하 독립운동 조직들은 태극기 제작을 중요한 임무로 여겼고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어 동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태극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압받을수록 태극기에 대한 민족의 사랑은 더욱 간절해졌고 광복에 대한 염원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35년간 금지되었던 태극기가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우리의 깃발을 마음껏 휘날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고 명시되었고 구체적인 제작 방법과 개양 규정도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태극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유엔군과 함께 태극기가 휘날리며 자유를 수호했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도 태극기는 항상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태극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붉은 악마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팝 한류와 함께 태극기는 세계인들에게 친숙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태극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기입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역사를 담은 국혼입니다. 140여 년 전 위기의 순간에 탄생한 태극기는 이제 세계 속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